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 디자인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과연 이 대회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톰 윌슨입니다. 제 일상은 늘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고 밤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된 나날이었죠. 그러나 제 인생은 우연히 마주친 한 티셔츠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런던 코벤트 가든의 복잡한 시장을 거닐다가 한 가게에 걸린 티셔츠를 보게 되었는데 그 티셔츠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의 문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사각형, 원, 직선이 조합된 그 문자는 마치 작은 그림처럼 보였죠. 호기심에 가게에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자는 무엇인가요? 한국어예요. 한글이라고 불리죠. 한글. 그 순간 처음 들었던 이름이었지만 묘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바로 컴퓨터를 켜고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화면에 펼쳐진 다양한 한글 서체들은 제 디자이너적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서양의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구조, 그러면서도 일관된 규칙성을 가진 형태미가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예술이야.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글 서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딕체, 명조체부터 시작해 캘리그래피까지 같은 글자라도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다양한 서체들이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글 서예였습니다. 붓으로 쓴 한글은 더욱 생동감 있고 예술적이었습니다. 마치 추상화 같은 아름다움이 거기 있었죠. 다음 날, 저는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배우기 시작했죠. 가, 나, 다로 시작되는 한글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그 조형적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을 따라 그리며 글자 하나하나의 생김새와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갔을 때 저는 한글이 단순히 예쁜 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150년 이상 전에 과학적으로 설계한 문자체계였습니다. 각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죠. 그 창제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더욱 한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 달 정도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발음과 문법은 물론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해야 했죠. 책과 인터넷으로만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질수록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배워야겠어. 처음에는 무모한 생각이라 여겼지만 그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한글을 만난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한글 서체들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고 한글의 나라,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은 온통 한글 간판과 안내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오면서 제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저는 미리 예약해둔 서울 시내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글로 된 간판들을 읽으려 시도했습니다. 미용실, 식당, 카페. 어설프게나마 몇 개는 읽을 수 있었죠. 택시 기사님은 제가 한글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외국인이 한글에 관심 있다니 신기하네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밖에서 보면 그렇게 특별한가 봐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난 후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찾아둔 한글 서예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그 학원은 전통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잉크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학생들이 앉아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었죠. 김민준 선생님은 60세가 넘은 노학자였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그분의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의 서툰 한국어 인사에도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톰 씨, 한글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요? 아주 좋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적인 붙잡는 법과 먹물 사용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종이에 선 하나를 그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붓에 먹물을 묻히는 양, 종이에 닿는 압력, 붓을 움직이는 속도, 모든 것이 까다로웠죠. 1시간이 지나자 제 손은 이미 먹물로 얼룩져 있었고 종이에는 비뚤어진 선들만 가득했습니다. 서예는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매일 오전 2시간씩 서예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어 학원에서 기초 회화를 배웠죠.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에 앉아 한글로 된 책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읽지 못하는 글자가 있을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았죠. 일주일이 지나자 한글의 구조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방식, 받침의 역할, 발음의 변화 등을 배우며 한글의 체계성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예는 어려웠습니다. 붓의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글자가 번지거나 선이 끊어지곤 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김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톰 씨, 이제 자신만의 한글 서체를 만들어 보세요. 서양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저는 흥분했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제 전문성과 한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결합할 수 있는 기회였죠. 노트북을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그래픽 디자인 원리와 한글의 조형미를 융합한 서체를 구상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죠.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규칙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을 입히는 것은 까다로웠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좌절감도 느꼈죠. 그럴 때마다 김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글은 과학과 예술의 조화입니다. 그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창의성을 발휘해보세요. 2달째 되는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예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톰이라는 2글자를 쓰는 데에만 20번도 넘게 시도했지만 마지막 작품은 김 선생님께도 인정받을 만큼 깔끔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그 기쁨은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의 유명 관광지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동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햇살이 따스한 오후, 경복궁 입구에서 표를 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정원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거닐던 중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외계어야? 그냥 이상한 기호들처럼 보이는데 영어처럼 직관적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거지? 목소리의 주인공은 약 30살 정도로 보이는 서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이드에게 한글로 된 안내판을 가리키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그 남성은 목소리도 크게 내며 주변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죠. 이런 걸 돈 주고 사는 사람도 있냐? 그는 기념품 가게에 한글이 새겨진 부채를 들어 보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가이드는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그 남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2달간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배워온 저로서는 그의 무례한 태도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는
제대로 된 반박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죠. 경복궁을 나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그 남성의 모습이 떠올라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한글 디자인 작업물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고생하는 건 아닐까? 결국 한글은 한국인들만의 문자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예 학원에 가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습관처럼 발걸음을 옮겼고 김 선생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톰 씨,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당시 중국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어요.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배우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인 이 문자는 당시에는 혁명적인 발명이었죠. 선생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한글을 볼 때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알파벳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자 체계와의 차별성이 한글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톰 씨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말씀에 저는 새롭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시야가 좁은 것뿐이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글 서예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서 한글 디자인 공모전이 열립니다. 외국인 부문도 있으니 톰 씨도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연습한 서예 기술과 당신의 디자인 감각을 결합한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공모전.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일주일 뿐이었지만 저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연습해온 한글 서예와 제 전공인 그래픽 디자인을 융합한 작품을 만들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작품 준비에 쏟았습니다. 한글의 조형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서양의 타이포그래피 원리를 적용한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수많은 스케치와 시도 끝에 마침내 만족스러운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한글, 세상을 밝히다라는 문구를 독특한 서체로 표현한 작품이었죠. 공모전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서울 디자인 센터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다양한 한글 디자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문 디자이너들의 작품부터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까지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었습니다. 제 작품을 제출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경복궁에서 한글을 조롱했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로 보이는 다른 외국인과 함께 작품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최고지. 한글이 예쁘다고. 웃기지 마. 그가 여전히 한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으니 가슴속에서 분노가 다시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반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공모전 심사는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2달간의 노력이 이 순간에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 긴장될 수밖에 없었죠. 다음은 영국에서 오신 톰 윌슨 씨의 작품입니다. 사회자의 호명을 받고 제 작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사위원들은 5명으로 모두 한글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준비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톰 윌슨입니다. 제 작품은 한글, 세상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또렷한 한국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이 가진 기하학적 구조미와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을 어떻게 디자인에 담았는지, 서양의 타이포그래피와 한글 서예를 어떻게 융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제 작품은 한글 자음의 기본 형태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통일된 패턴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패턴 위에 한글, 세상을 밝히다라는 문구를 서예체로 써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표현했죠. 심사위원들은 진지하게 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슨 씨, 외국인으로서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디자이너로서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 그리고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마음이 담긴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깊이와 의미에 감동받았고 제 디자인을 통해 그 가치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문득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한글을 조롱했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 발표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회자가 수상자 명단을 읽기 시작했고 여러 부문의 수상자들이 호명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문 최우수상, 톰 윌슨. 제 이름이 호명되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제게 상장과 함께 트로피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윌슨 씨의 작품은 한글의 미적 가치를 서양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완벽히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철학적 의미를 현대 디자인 요소와 조화롭게 융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글의 가치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표현한 점에 심사위원들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달 전 우연히 한 티셔츠에서 시작된 저의 한글 여행이 이런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김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톰 씨의 열정과 재능이 만든 결과입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으로도 힘써주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전시장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바로 그 한글을 조롱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라고 합니다. 당신의 발표를 듣고 한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무례하게 굴었던 것 같네요.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접하는 문화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혹시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당신의 작품을 보고 꽤 흥미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제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임스에게 기본적인 한글의 구조와 역사를 설명해주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 기뻤습니다. 공모전 이후로 제 한국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한글 디자인에 대한 제 작업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 전시회를 열 기회도 얻었죠.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현대적 디자인 요소로 재해석한 작품들, 한글 서예의 필체를 서양 타이포그래피와 융합한 포스터, 그리고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패턴 디자인까지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전시회 오픈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갤러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벽에 걸린 20점의 작품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이기도 했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기뻤습니다. 오후 2시, 전시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디자인 학생들,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이 제 작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쁘게도 김 선생님이 서예 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톰 씨,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글의 정신을 이해하고 표현해낸 것이 놀랍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없이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전시회 중반, 한 한국인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윌슨 씨, 정말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특히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서양의 미니멀리즘과 결합한 방식이 신선하네요. 혹시 저희 학교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좋은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안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채 3달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요청받다니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전시회는 일주일간 계속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제임스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지도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놀라운 관심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고 심지어 자신만의 한글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톰, 당신 덕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자인지 몰랐습니다. 제임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작은 시작이지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명이 넘는 디자인 전공 학생들 앞에서 저는 한글과의 만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발견과 창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과 질문들은 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특강 이후 몇몇 한국 디자인 회사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글 안내 디자인, 심지어 한글을 모티브로 한 패션 디자인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그중 몇 가지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이 바빠지면서 저는 한국에 머무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3달이었지만 이제는 최소 1년은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런던의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신청했고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한글 디자인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강남의 원룸에서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곳의 분위기가 제 작업에 좋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북촌을 산책하며 한옥의 곡선미를 관찰하고 그것을 한글 디자인에 반영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어느덧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디자인 분야에서도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한글의 조형미를 활용한 저의 작업들은 여러 디자인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북촌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주력하고 있던 것은 한글 폰트 개발이었습니다. 서양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한글 서체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글 박물관의 큐레이터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달에 열릴 세계 속의 한글 특별전에 저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놀라운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한글날 500도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글 홍보대사로 저를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정말 영광입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글 홍보대사로서 저는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강연을 했습니다. 파리의 디자인 학교, 뉴욕의 타이포그래피 컨퍼런스, 심지어 제 고향인 런던의 디자인 뮤지엄까지 여러 곳에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의 역사적 배경,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한글의 과학적 원리 등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네스코 본부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와 디자이너들 앞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조형적 아름다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언어학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 중에서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없습니다. 당신의 강연을 통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창작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한 패턴 디자인, 한글 자모의 형태를 재해석한 심벌 마크, 한글을 모티브로 한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작업의 근간에는 한글의 기본 철학인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접어들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글랩이라는 이름의 이 스튜디오는 한글의 미적 가치를 현대 디자인에 접목하는 실험적 작업을 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오픈 파티에는 그동안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제임스까지. 제임스는 이제 한국에 정착해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한글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글을 조롱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글의 가치를 전파하는 또 다른 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직접 쓰신 한글 서예 작품이었습니다. 한글, 세상을 밝히다라는 문구였죠. 제가 처음 만든 작품의 문구와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 작품을 스튜디오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어느덧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디자인 분야에서도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한글의 조형미를 활용한 저의 작업들은 여러 디자인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북촌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주력하고 있던 것은 한글 폰트 개발이었습니다. 서양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한글 서체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글 박물관의 큐레이터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달에 열릴 세계 속의 한글 특별전에 저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놀라운 제안을 덧붙였습니다. 한글날 500도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글 홍보대사로 저를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정말 영광입니다.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글 홍보대사로서 저는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는 강연을 했습니다. 파리의 디자인 학교, 뉴욕의 타이포그래피 컨퍼런스, 심지어 제 고향인 런던의 디자인 뮤지엄까지 여러 곳에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의 역사적 배경,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한글의 과학적 원리 등을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네스코 본부에서의 강연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와 디자이너들 앞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조형적 아름다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언어학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계 문자 체계 중에서 한글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는 없습니다. 당신의 강연을 통해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창작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활용한 패턴 디자인, 한글 자모의 형태를 재해석한 심벌 마크, 한글을 모티브로 한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작업의 근간에는 한글의 기본 철학인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정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서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글랩이라는 이름의 이 스튜디오는 한글의 미적 가치를 현대 디자인에 접목하는 실험적 작업을 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스튜디오 오픈 파티에는 그동안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제임스까지. 제임스는 이제 한국에 정착해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한글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글을 조롱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글의 가치를 전파하는 또 다른 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직접 쓰신 한글 서예 작품이었습니다. 한글, 세상을 밝히다라는 문구였죠. 제가 처음 만든 작품의 문구와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 작품을 스튜디오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었습니다. 한글과 함께한 여정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스튜디오를 연 지 6개월이 지나자 한글랩은 서울의 디자인계에서 주목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미학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세계 여러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패키지 디자인, 환경 그래픽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저는 4명의 한국인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함께 작업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협업한 한글 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곳곳의 간판, 안내판, 표지판 등을 한글의 미적 가치를 살린 디자인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역부터 시작해 점차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이 프로젝트는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글랩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세계적인 디자인 잡지 디자인 리뷰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호 특집으로 세계 문자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저의 한글 디자인 작업을 중심으로 특별 기사를 싣고 싶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작업은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한 나라의 정체성과 미학을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준비를 위해 지난 작업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호기심, 한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며 성장한 과정까지. 그 여정은 단순한 디자인 작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디자인 리뷰의 기자가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한글랩에서 만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미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제 디자인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디자인 소재가 아닙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언어와 문자가 지닌 문화적 힘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저도 디자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인터뷰 후 기자는 한글랩의 작업실, 북촌의 한옥, 그리고 한글 도시 프로젝트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니까요. 디자인 리뷰 특집호가 발행된 후 전 세계에서 관심과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글 디자인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고 여러 나라에서 전시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뜻밖이었던 것은 제 고향인 영국의 디자인 대학에서 문화교류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 특별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3개월간 런던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 운영은 수석 디자이너에게 맡기고 필요한 작업은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의 강의는 제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경험한 한글의 가치를 영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첫날, 저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났을 때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말했습니다. 톰, 너는 정말 대단해. 낯선 문화에 뛰어들어 이렇게 성공을 거두다니. 내가 한글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졌어. 런던의 왕립예술대학에서의 강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첫 강의 날, 저는 한글의 기본 원리와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 음절 구성 방식, 그리고 세종대왕의 창제 이념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상,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글에 매료된 이유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고 자신들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한글의 요소를 접목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현대 디자인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강의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국어와 한글을 융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제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다양한 언어와 한글이 만나 창조되는 독특한 디자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한글과 만나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 주에는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대학 갤러리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는 학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런던의 디자인 업계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은 한글의 미적 가치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학장은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강의는 우리 학생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디자인 영감을 넘어 문화적 공감과 이해였으니까요. 한글은 제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런던에서의 강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테임즈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한글랩의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자인 작업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의 미적 가치를 가르치는 워크숍, 한국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시각으로 한글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글 디자인 캠프였습니다. 이 캠프에서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그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한글을 연결하는 창작 활동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디자인하거나 고향의 문화적 요소를 한글 패턴으로 표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한글과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캠프에 참가한 한 필리핀 출신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한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작은 씨앗이 이렇게 새로운 꿈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글랩이 설립되고 지난 어느 가을날, 저는 뜻밖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자 보존 및 발전 공로상을 저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은 세계 각국의 문자와 언어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통해 한글의 현대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 디자이너, 문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트로피와 증서를 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저는 지난 6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이 공로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부터 오늘날까지 한글을 사랑하고 발전시켜온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한글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르쳐 주신 김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마치며 저는 제 가슴에 항상 담아두었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이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와 함께 한글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프리카의 한 언어학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고유 문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속의 한글, 한글 속의 세계라는 주제로 한글과 세계 각국의 문자를 융합한 대규모 전시회였습니다. 이 전시회는 한글의 국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문자 체계 간의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저는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과 협업했습니다. 아랍 서예가, 중국 서예가, 러시아 타이포그래퍼, 인도 문자 전문가 등 다양한 문화권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서로의 문자 체계에 대해 배우며 융합 작품을 만들어갔습니다. 10달간의 준비 끝에 전시회는 서울예술의전당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시장은 세계 20개국의 문자와 한글이 만나 탄생한 다양한 작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의 자음을 아랍 서예로 표현한 작품, 한글 구조를 응용한 산스크리트어 타이포그래피, 한글과 키릴, 문자가 조화를 이루는 설치 작품 등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창작물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장관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슨 씨의 노력은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재발견하게 해주었죠. 이번 전시회는 한글이 세계와 소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시회는 한 달간 계속되었고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단체로 학생들을 데리고 왔고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은 한글이 단순히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한적한 해변가 펜션에서 지내며 지난 6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우연히 본 한 장의 티셔츠에서 시작된 저의 한글 사랑은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에 끌렸지만 이제는 한글에 담긴 철학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